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바로 고릴라 이야기입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아니, 보디빌더들은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을 그렇게 참는데 고릴라는 풀만 먹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참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풀이랑 과일만 먹는데 근육은 막 우락부락하고. 근데 그 비밀을 좀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뭘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고릴라만의 아주 특별한 소화 시스템의 답이 숨어 있거든요. 아, 소화 시스템이요? 일단 식단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주로 과일이나 나뭇잎 이런 거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단백질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식단 대부분이 과일, 잎, 줄기 이런 건 사실이에요. 한 70%가 과일, 20%가 잎이라는 자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양이에요, 양.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양이요? 얼마나 먹는데요? 다 큰 수컷 고릴라 기준으로 보면요. 하루에 18kg 이상을 먹는다고 해요. 18kg이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사람은.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근데 식물에도 단백질 성분,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시금치 같은 경우엔 칼로리의 한 30%가 단백질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정도 양을 먹으면 무시 못할 단백질을 섭취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하, 양으로 승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식단의 한 2~3% 정도는 개미나 달팽이 같은 곤충을 먹어서 보충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단백질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뭔가 그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근육이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혹시 소화 과정 자체가 특별한가요? 아,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고릴라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이요? 장 속에 있는? 네. 이 장내 미생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물에 많은 그 질긴 섬유소 있잖아요. 셀룰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얘네들이 분해해서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걸로 바꿔줘요. 이게 아주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아, 셀룰로스를 에너지로 바꾼다고요? 사람은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은 셀룰러스 소화 능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냥 배출되잖아요. 근데 고릴라는 이걸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와, 그럼 에너지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장 구조 같은 것도 다른가요, 혹시? 네, 당연히 다릅니다. 고릴라는 사람보다 소화기관, 특히 그 대장하고 막창자, 맹장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이 훨씬 길고 커요. 길고 크다고요? 네, 이게 일종의 거대한 발효 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미생물들이 섬유소를 충분히 분해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음식이 머무르면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배가 그렇게 좀 나와 보이는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사람은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 부담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소화기관에 쓰던 에너지를 아껴서 뇌 발달에 투자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나. 이런 비싼 조직 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화의 방향이 달랐던 거죠. 오,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그럼 에너지는 그 단세 지방산으로 얻는다고 치고 근육을 만들려면 결국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여전히 좀 궁금한데요. 네, 단백질 공급도 사실 여러 경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 섭취 자체가 상당량의 아미노산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가설 중 하나가 뭐냐면요. 고릴라가 자기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 자체를 소화시켜서 단백질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미생물을 소화시킨다고요? 네, 미생물도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자기 몸속의 미생물을 다시 단백질원으로 재활용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가설 단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흥미롭죠. 와, 식물 먹고 그걸로 에너지 만들고 심지어 미생물까지 단백질로 정말 알뜰하게 영양분을 다 뽑아 쓰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곤충 섭취도 조금이나마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센 거군요. 실제 힘이 어느 정도인가요? 들어보면 막 엄청나다던데.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예전 기네스북 기록이긴 한데 1989년 기록을 보면 실버백 고릴라가 최대 815kg을 들어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815kg요? 우와. 네, 보통 성인 남성보다 4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는 힘, 악력이라고 하죠. 이것도 약 590kg 정도 되는데 이건 백상아리나 사자보다도 더 세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근육이 우리가 막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만드는 그런 근육과는 좀 다른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로 식단,
그리고 타고난 이 소화 능력 덕분에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근육에 가깝다고 봐야죠.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고릴라의 이 엄청난 근육은 첫째, 상상을 초월하는 식사량, 둘째, 식물섬 효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특별한 장내 미생물 군단,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길고 큰 소화기관.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네요. 정확합니다. 단백질은 식물 자체에서 오는 아미노산, 그리고 장내 미생물 재활용 가능성, 약간의 곤충 섭취, 이걸로 해결하는 거고요. 정말 자연의 신비네요. 각 생명체가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는 방식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그렇죠. 인간은 소화 효율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뇌를 키우고 도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진화한 거고요. 각자 다른 생존 전략을 택한 셈이죠. 오늘 고릴라 근육의 비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도 고릴라처럼 셀룰로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셀룰로스를 소화한다면 네. 어쩌면 종이나 길가의 풀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영화 같은 상상이지만요. 정말 기발한 상상인데요. 밥 대신 신문제를 먹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